지금 좀 대세인 상품, 유행인 상품도 있고 혹은 좀 잘 팔릴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안 팔고 있는 상품 이런 것도 있고 나랑 좀 접근성이 있고 내가 좀 관심이 있는 상품 요 세 가지로 좀 분류가 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는 상품은 사실 대기업이 결정한 의사결정인 거고 개인은 예를 들어가지고 안경 코바치만 팔아도 1년에 50억 파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뭐 미래가 어떠냐 그 바꿔 얘기하면은 역량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냐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노. 네. 끝났죠 그 시대는.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최유진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 창업 마스터의 책의 저자이신 이종구 대표님을 한번 만나뵈러 왔는데요. 대표님 혹시 자기소개 간략하게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튜브 채널 해외 소식 마스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먼저 대표님 소개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려야 구독자님들이 보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종구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력이 화려하게 나오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이력이 있었는데 버클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셨고 직접 오프라인 매장 창업부터 하셔서 이게 잘 되셔서 매각까지 또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티켓몬스터, 티몬에서도 계셨고 SK 네트워크스, GS 리테일까지 정말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이런 대기업에도 발을 담그셨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이렇게 이력이 다양하시잖아요. 뭐 대학교부터 뭐 대기업부터 창업까지 하시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책도 출판하셨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어떤 접점이 다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마케팅 관련해서 하고 계신데 일단 학교는 이제 네. 뭐 운이 좋아가지고 브랜드가 있는 학교를 나와가지고 뭐 그거는 좀 커리어에 도움이 된 것 같긴 해요. 고등학교 때 그 제가 공부를 더 잘했으면 서울에 있는 학교 갔을 텐데 저는 처음부터 작전을 이 점수로는 그 이제 소위 얘기하는 좀 여기는 못 갈 것 같아가지고 내신 열심히 해가지고 SAT 봐가지고 외국대학교 가야겠다 이렇게 딱 작전을 짰어요. 고2 때부터 벌써 저는 서울대 연고대는 못 갈 성적이 스스로 파악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작전을 제가 잘 짠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87년, 88년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정보를 많이 내가 입수를 했죠. 아, 내신이 좋으면은 외국 유학 가기가 유리하구나. 그래서 이제 나름 조사를 좀 많이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애가. 그거는 제가 볼 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네. 지금 제가 나이가 52 아니에요. 저는 그 학교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아직까지도 학부 어디 나왔냐가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학부가 또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거는 작전을 좀 잘 짰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사가 일단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브랜드를 만드는 장사가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돈 버는 장사가 있고 네. 돈은 벌든 못 벌든 간에 어쨌든 브랜드가 되는 장사가 있어요. 유명해지는 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브랜드가 돈도 벌면 제일 좋은데 제 주변에 브랜드가 돈도 많이 버는 케이스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근데 브랜드가 유명해지는 게 더 많아요. 더 쉽고.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여기랑 요거 약간 사이였는데 네. 저도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큰 돈이라든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내가 어차피 장사를 할 거면은 사람들한테 좀 브랜드를 알리는 그런 장사를 창업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장사하다 보면 이제 뭐 온라인 커머스든 뭐 오프라인이든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의사결정할 단계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게 두 가지인 거예요. 내가 돈을 쫓을 건가? 아니면은 망하지 않을 정도로 돈은 버는데 이왕이면 브랜드를 알리는 결정을 할 건가. 근데 저는 유학 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고등학교 때 제 주변에 유학 갈 그런 작전을 짠 애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장사할 때도 사실 제가 하는 의사결정들 보고 아니 저 사람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왜 저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나. 왜냐하면 나는 브랜드를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가 되니까 그거를 제가 만든 어쨌든 파운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사 또 물론 이제 매각이라는 것도 가능해졌고 네. 브랜드가 없으면은 누가 이걸 사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취직도 사실 알려진 브랜드의 파운더기 때문에 제가 30대 중후반 나이에 대기업에 이제 뭐 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케이스도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브랜드라는 거를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용도가 생긴 거죠.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풀린 것 같아요. 일단 뭐 크던 작도 간에 알려진 브랜드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취직도 뭐 나름 잘 된 거죠. 그게 뭐 접점이라면 접점?
그러면 이제 다 대기업에 계실 때에도 마케팅이라던가 아니면 브랜드를 키우는 그런 쪽의 분야에서 일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주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왜냐면 연식이 좀 어리잖아요. 대기업 임원들은 이제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에서 15살 많고 어린 임원을 뽑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누굴 데리고 오면은 네. 주로 맡는 게 다 신규 사업이죠. 신규 대기업에서. 사업. 대기업에서 이제 신규 사업이라든지 뭐 외부 컨설팅 네. 좀 아직 이게 돌아가는 친구니까. 그 다음에 GS에서는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제 물건 파는 그걸 처음 본격적으로 제가 맡아서 했죠. GS 온라인 사업 쪽으로. 그죠, 슈퍼. 그때 아이슈퍼를 만든 거죠.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티모는 좀 다르죠. 티모는 이제 네. 사장님이 그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어린 분이잖아요. 미스터 신. 네. 네, 미스터 신 의장님.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시니어로 간 거죠. 시니어로 가서 막 그 뜨는 아이디어 많은 그런 빠릿빠릿한 젊은 친구들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이루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사실 그때 이제 팀원 많이 컸죠. 지금이야 뭐 소셜 커머스가 의미가 없지만 그때는 이제 지금 모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커머스의 형태가 사실 그 팀원,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때는 사실 팀원이 1등이었고 위메프가 우리를 맨날 따라했고, 팀원 위메프. 네, 그다음에 이제 쿠팡은 조금 다른 식으로 이제 그 김 사장님이 조금 다른 식의 돈과 다른 종류의 돈과 전략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쿠팡은 소셜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제 어너더 섹터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재밌었죠. 머쓱하네요. 뭐야? 제 지금 솔직하게 궁금했던 게 뭐가 궁금해? 되게 그러니까 대학교 전공 보통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스토어 사업도 하시고 유튜브 사업도 하시는데 이게 비춰지는 게 마케팅 쪽이거든요. 마케팅, 온라인 스토어 창업?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회사에 다녔을 때도 그런 동종 분야에 있으셨는지 아니면 아예 다른 어떤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해오셨던 건지 이게 사실 저는 궁금해요. 저기 대학교 학부 때는 네. 언론학 공부했고 대학원 때 이제 영화 공부했어요. 음. 근데 이제 뭐 완전 나날이 공부죠 그게. 네. 근데 저는 이게 보시는 분들이 이제 다양한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고등학교 때 제가 엄청 놀러 다녔단 말이에요. 네. 고등학교 때도 나이트 다니고 뭐 중학교 때도 뭐 일 카페하고 어쨌든 막 노는 애인데 저는 항상 그런 게 있었어. 내가 논 만큼 내가 공부는 해야겠다. 그래서 요거를 믹스하는 게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노는 애들은 많은데 공부 잘하고 노는 애는 별로 없거든. 근데 이제 우리 때는 그 모의고사 보면은 빌보드를 붙여요. 학교에다가 1등부터 30등은 큰 글씨로 붙이고 30등부터 200등까지는 깨알 같은 글씨가 있고 또 30등 안에 들면은 또 뭐라 그러나 그걸 그 끝나고 하는 거 그 자율학습 방이 달라. 우리는 거긴 또 큰 이런 뭐 레자지만 그런 가죽 소파에다가 만져놓고 에어컨 나오고 그래서 그거에 들어가면서 나이트 다니고 담배 피는 게 난 되게 멋있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물론 이제 날라리 공부를 했지만 날라리 공부를 하면서도 영화나 이런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철학이라든지 고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면서 날라리 공부를 해야지 내가 쓸모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인테리어하고 마케팅하고 뭐 사람들한테 팬시하게 보이고 뭐 이런 것들도 하면서 수면 아래에서는 돈을 버는 걸 난 계속 했어요. 그래서 매장에서도 매장을 화려하게 이쁘게 꾸미고 막 사람들이 처음 보는 물건들 이런 거를 많이 깔았지만 실제로는 돈 버는 물건을 또 따로 챙겨놨단 말이에요. 매출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했던 게 사실은 뭐 일을 잘한 거였죠, 남들보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마케팅 뭐 이런 브랜드 뭐 이렇게 머리 굴리는 애들은 이 매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몰라요. 실제 돈 버는 일들. 실제 이 물건을 팔 줄은 몰라요. 너 뭐 이거 팔아보라 그러면. 근데 물건 파는 이런 매장에 있는 분들은 브랜드 뭐 이런 거는 좀 닭살이 돋고 본인들은 잘 모르니까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믹스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공부 잘하는 날라리가 되는 거가 사실은 장사까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화려한 거를 보이면서도 사실은 실속도 챙겨야 돼. 네. 그러니까 뭐 하나 분야에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전체를 보고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아니요, 전체를 보기보다는 극단을 둘 다 추구한 거죠. 마케팅은 마케팅답게 조금 더 새롭고 희한하고 신선한 걸 추구하는데 동시에 돈은 돈처럼 또 버는 거를 뭐 이렇게 아울러서 하는 게 아니라 좀 극단을 두 개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직원들한테도 다 이런 식으로 좀
가르쳤고. 역시 남다르신 것 같아요. 이 온라인 창업 마스터라는 책도 온라인 스토어를 지금 1인으로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다 이 책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라던가 아니면 쿠팡이라던가 이런 채널이 많이 생기면서 1인으로 창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혹시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온라인 창업이 좀 전망이 어떤 것 같으세요? 물론 예전이랑 지금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바로 사업자만 등록해도 네. 바로 할 수 있는 게 온라인 스토어인데 네. 이게 하면 다 잘 되는 건지 실제로 주변에 네. 이거는 뭐 되게 네. 우문현답이라나 현문오답이라 해야 되나. 그 장사잖아요. 네. 예, 장사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뭐 1000년 전이나 앞으로 1000년 후나 똑같죠. 전쟁이 있나 없나, 경기가 좋으나 안 좋으나. 네. 그 중요한 거는 항상 뭐냐면은 항상 똑똑한 사람이 돈을 벌어요. 그거는 옛날이나 미래도 마찬가지인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잠깐 벌 때가 있거든요. 네. 왜냐면 플랫폼이 바뀐다든지 뭐 새로운 정보가 올 때마다. 그러니까 온라인도 어쨌든 새로운 거니까 당연히 똑똑하다는 게 머리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건 역량이라는 얘기인데 역량이 높은 사람이 당연히 돈을 버는데 역량이 높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던 시절이 잠깐 있었죠. 그거는 이제 이미 지나갔죠, 과거에. 네. 한 15년 후에 있었고요, 그 일이. 그거에 이제 여파가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때 했던 분들도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결론은 본인이 역량이라는 게 이제 뭐 장사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은 뭐가 있겠어요? 물건 잘 고르는 역량? 물건에 대해서 많이 아는 역량?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지금 뭘 사는지 아는 그 시장 파악에 대한 역량? 그 다음에 이 물건들을 내가 어떤 장사를 하려면 사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물건들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상품 정보력 역량? 그 다음에 이런 물건들을 파는 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도매처든. 이런 거를 아는 역량? 그 다음에 뭐 이거 물건을 사오기 위해서는 뭐 인증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케팅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정보고 다 역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 점수가 남보다 상위 10%에 있으면은 장사하는 사람 중에서 10%만큼 돈을 버는 거고, 그게 떨어지면은 돈을 못 벌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칙인데, 네. 이게 이제 플랫폼이 새로운 게 생기고 어쩌다 보면은 뭐 이걸 몰라도 잠깐 뭐 하나만 알아도 돈을 버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때는 사실은 뭐 15년 전에 저는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지금은 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본인이 많이 역량이 높은 만큼 돈을 버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뭐 미래가 어떠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역량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냐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노. 네. 끝났죠, 그 시대는. 근데 온라인 창업은 어마어마한, 지금은 온라인 창업이란 말이 무의미하죠. 왜냐하면 모든 장사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지 오프라인도 온라인이 없으면 망하잖아요. 근데 장사가 지금 유망하냐, 뭐 그런 얘기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장사도 이제 오프라인 장사가 있고 온라인 장사가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장사를 할 때 이런 건 있어요. 네. 과거에는 일정 금액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많이 필요했어요. 네네. 그죠? 자본금이라는 게 결국 이제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돈의 분량으로 결정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옛날에 예를 들어가지고 100억의 매출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자본금이 한 10억 있어야 됐어요. 최소. 10억에서 20억. 근데 매장을 지금은 하려면은 뭐 매장이든 뭐든 간에 온라인 초창기기도 그러고. 근데 네. 지금은 그렇진 않죠. 자본이 적어도 본인이 역량이 뛰어나면은 충분히 물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과거에 100억 하려면 물건이 1000개가 필요했는데 지금 100억 하는데 물건 10개 가져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역량만 뛰어나다면은 역량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죠. 네. 역량만 내가 갖췄다면은 네. 개인이든 네. 자본이 이렇게 많지 않아도 네. 이 끝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된 거죠. 왜냐하면은 외주가 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물건을 살 수 있는 해외 소싱처도 개인들한테 많이 오픈돼 있고 그리고 개인들이 돈을 지금 많이 벌다 보니까 이런 장사에 관련된 모든 이 인프라스트럭처들이 개인을 우대한단 말이에요. 얘는 개인들이 물건 사러가면 팔지도 않았어요. 근데 워낙 지금 개인 셀러가 큰 데들이 많으니까 공장들도 개인한테 팔고 그다음에 마케팅도 개인들도 충분히 지금 배우면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여건 면에서는 개인한테 그 가능성은 다 열린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량이 없으면은 이거는 다 거짓말이죠. 역량 예. 역량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은 한 가지는 뭘까요? 아닌 것 같고요. 네, 한 온라인 네 가지 상황에서. 정도로 네 꼽아야 가지 돼요. 정도로요? 예. 네.
첫 번째. 일단 상품에 대한 네. 전문성. 상품에 대한 전문성? 네. 뭐든지 내가 물건을 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 내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물건을 파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든지 아니면 더 그거를 잘 고를 수 있던지 감각이 뛰어나든지 네. 일단 그 상품에 대해서 내가 남보다 뛰어나야죠. 그럼 상품에 대한 정말 시장 조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시장 조사 같은 경우에 아니요, 시장 조사도 딴 얘기예요. 다른 예, 얘기. 시장 조사라는 거는 이런 종류의 상품에서 사람들이 지금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이고 네. 어떤 물건들이 어느 가격에 지금 팔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옷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네.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상품에 대한 거는 옷을 내가 이쁜 거 고를 줄 알아야 돼. 고르는 능력. 고르는 능력이죠, 일단. 뭐가 네. 이쁘고 뭐가 유행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옷은 잘 고르는 게 되게 크지만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이게 기능이 어떻고 뭐 어디까지 이게 뭐 가고 성능이 어떻고 다 많이 알아야 돼. 그건 또 전문성이죠. 네. 예를 들어가지고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치과 뭐 피부과 의사들이 돈 장사 잘하는 게 전문성이 많으니까 남들보다 상품을 잘 고르는 거예요.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사실 뭐 본인이 만들기보다는 다 외국에 우리나라보다 앞선 나라들에서 다 그런 물건들이 나와 있고 아직 한국에 안 들어와 있는 것들을 그냥 가서 수입해 오는 거거든요. 많이 개발이라고 하는 게 그게 보면은 말이 개발인 경우도 있지만 네. 실제 항상 모든 카테고리든 간에 우리나라의 수준이 네. 전 세계 1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전 세계의 이 나라들을 뭐 100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나라에 등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가 유아용품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30등. 그 다음에 뭐, 워터, 뭐, 물놀이 용품? 뭐, 패딩보드라든지 뭐, 이런 카약 같은 이런 아웃도어 시장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내가 볼 때는 한 50등밖에 안 될 거예요. 60등. 그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위에 49등이 더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수준이 높은 나라가. 그럼 이 나라들이 그 물놀이 용품들을 막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파는 물건들은 우리나라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좀 이따 이걸 사겠죠. 아직은 이게 없고. 그러면 이것들을 만드는 공장이 그 잘 사는 나라들이냐? 아니거든. 중국이나 인도처럼 못 사는 나라거든요. 가격이 싸요. 네.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시장이 더 발달되어 있는 나라 중에서 너무 높은 데 말고 네. 곧 우리나라가 따라할 것 같은 나라들을 보고 거기서 물건을 보면은 뭐 내가 영양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거를 좀 커버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물건만 잘 고르면은. 그것도 이제 네. 내가 영양이 좀 있어야 그게 네. 눈에 들어오지. 뭐 패딩보드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패딩보드를 해보지도 않았으면은 뭐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 내가 옷 감각이 없으면은 지금 파리에서 뭐 백화점에 복마시에서 팔고 있는 걸 봐도 이게 이쁜지 안 이쁜지도 몰라요. 네. 네. 그래서 그 물건을 알고 그 상품에 대한 지식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게 일단 내가 첫 번째 얘기한 상품에 대한 거고. 네.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그런 물건 유사한 것들이 지금 얼마에 팔리고 있고 어느 수준까지 왔고 사람들이 어디까지 반응을 보이냐. 왜냐하면 너무 세련된 거를 팔면 또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쁜 거를 사오려고 했더니 이미 딴 분이 그걸 싸게 팔고 있어. 그러면 이미 늦은 거잖아요. 가격도 못 맞추고. 그러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역량 중에 중요한 두 번째인 거죠. 네. 일단 상품을 잘 고르고 그 상품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떻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일단 상품에 대한 역량. 네. 그게 이제 뭐 디자인성이 강한 상품은 상품 감각이 좋아야 되고 기능이 좋은 것도 이성적인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상황을 내가 잘 파악을 해야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맨날 쇼핑만 해요. 그래서 계속 그것만 보거든, 들여다보거든. 그러니까 이런 옷 쇼핑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이런 옷은 어디 걸 카피한 거고, 이 카피하는 전문은 동대문에 가면 어디가 있고, 온라인에 누가 있고, 누가 브랜드가 뭐 런칭을 누가 했는데, 이거 사실 미국의 뭐 외국의 뭐 마르니 카피한 거고, 이것들 다 꽤. 왜냐면 맨날 그것만 쇼핑하니까. 근데 내가 옷 장사해야겠다고 그러는데, 하루아침에 시장 조사한다고 이게 되겠어요? 이미 내가 알던 사람이 해야죠.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온라인 창업을 저도 만약에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상품을 사실 내가 팔아야 할지 첫 번째 고민인데 좀 이런 고민이 들 것 같아요. 지금 좀 대세인 상품, 유행인 상품도 있고 혹은 좀 잘 팔릴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안 팔고 있는 상품 이런 것도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나랑 좀 접근성이 있고 내가 좀 관심이 있는 상품 요 세 가지로 좀 분류가 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로 그럼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 보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는 상품은 사실 대기업이 결정할 의사결정인 거고 개인은 예를 들어가지고 안경 코바츠만 팔아도 1년에 50억 파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물건들. 네. 나 혼자 먹고 살고 뭐 건물 사고 이런데 아무리 관심 없고 지금 네. 아무도 안 사더라도 아무리 적은 포션의 사람이라도 내가 확실하게 이 사람들의 니즈를 적중시키는 물건을 내가 판다? 네. 그럼 그 매출은 지금 온라인의 환경에서는 1년에 50억도 팔죠. 수요가 좀 적은 상품이더라도 내 포지셔닝 거기서 1등이라면. 네.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내가 뭐 1조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는 뭐 요즘 유행이고 뭐 계절이고 뭐 이런 게 등장하겠지만 물론 이제 계절에 물건 판다면 잠깐 그냥 그 보태기식으로 물건 잠깐 팔고 끝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장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브랜드를 만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대로 된 장사를 할 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잘 알고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물건 하지 않으면은 시장 조사도 못 해요. 재미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상품도 잘 모르고. 길게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유행 따라서 뭐 해가지고 내가 물건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나만 판 게 아니라 그런 물건들은 여러 명이 또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남들이 안 파는데 잘 팔릴 것 같은 걸 내가 오케이 찍어서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물건에 대한 내가 역량이 떨어진다. 그럼 내가 잘 팔면은 또 딴 사람이 또 따라 팔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이 없죠. 왜냐하면 따라하는 분들은 내가 한 거를 보고 내 장단점을 미리 다 파악한 다음에 더 잘 된 게 나오건 더 싸고 좋은 물건을. 그럼 그랬을 땐 그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역량이 있어야지. 하하, 내가 이럴 줄 알고 난 이걸 더 준비했지. 따라올 줄 알면 내가 더 먼저 이거를 런칭하고. 이런 식으로 항상 시장에서 일정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상품을 출시를 계속 해줘야 돼. 더 앞서가고 더 이쁜 것들을. 근데 이거는 내가 여기를 잘 알아야지 이런 것들을 골라서 소싱을 하지. 그냥 키워드 검색하고 요즘 뭐 유행하는 거 나와가지고 남들이 파는 거를 뭐 뒷공문이 붙듯이 붙이면은 그냥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곰돌이 눈깔 붙이기 장사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브랜드는 아닌 거고 곰돌이 눈을 이제 열심히 붙이는 거죠.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장사인데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머리 쓰는 거 귀찮고 네. 장사를 그 돌을 닦듯이 닭등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대량 등록 이런 거. 네. 그런 거를 참선하듯이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네, 하나의 뭐 본인이 추구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네, 나는 곰돌이 눈가를 하루에 1000개씩 붙이겠다. 10,000개씩 붙이겠다. 뭐 이게 수련일 수도 있으니까 돈도 벌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브랜드를 만들어서 네. 브랜드가 시너지를 일으키고 눈덩이처럼 자꾸 이게 커지거든요. 그런 이제 이런 장사를 만약에 꿈꾸신다면은 내가 잘 하거나 좋아하거나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야죠. 아니면은 진짜 그 머리에 흰띠 두르듯이 네. 단기간에 역량과 시장 환경을 내가 파악을 해야죠. 그거는 이제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몰랐던 분야를 이제 이걸 하면서 깨닫는 거죠. 나는 물놀이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잘 돼. 뭐 이거는 본인이 몰랐던 어떤 그걸 스스로 깨닫는 거죠. 그러면은 온라인 창업을 하기 위한 역량 4가지 중 2가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팔다는 건 어쨌든 물건에서 파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를 어디서 네. 그러니까 책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뭐 아무 물건 내가 좋아하는 물건 아니라도 된다. 뭐 마케팅 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성공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뷰징이죠. 고객을 어뷰징하는 거죠. 근데 15년 전에는 됐어요. 아무도 온라인을 안 하니까.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끝났죠. 왜냐면 비슷한 물건 보니까 얘는 이렇게 마케팅 해가지고 잘 되더라는 걸 보고 나도 그러면 비슷한 거 사와가지고 팔면 얘처럼 마케팅하면 되겠다. 네. 안 된다니까 그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또 특히 팀원 같은 데 있으면서 이제 수많은 셀러들을 봤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광고를 열심히 만들려고 그러고 정말 잘 팔려고 그러고 하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50점이에요 다. 그 정도 퍼포먼스밖에 안 나와요. 네.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잘 파는 능력이죠. 파는 능력? 네. 잘 팔기 위해서는 그건 마케팅 영역이에요. 마케팅 쪽이요. 네. 결국에는 물건을 잘 고르고 시장 분석을 잘 해도 이거를 팔아야 되니까 근데 팔려면 노출이 돼야 되고. 그 전에 중요한 게 빠졌네. 네. 세 번째 영역은 뭐냐면 잘 사는 영역이에요. 사는 역량. 예. 팔다는 건 어쨌든 물건에서 파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와야 팔죠. 그럼 이거를 어디서 사느냐를 알아야죠. 네. 그러니까 책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파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그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왜냐면요.
이제 제가 이제 네 번 이제 봐봐요. 상품에 대한 역량이 첫 번째, 네. 시장 파악 역량이 두 번째, 네. 세 번째가 잘 사는 역량이라고 했잖아요. 사는 역량. 네. 근데 잘 파는 역량이 이제 네 번째 이제 나와요. 네. 근데 잘 파는 역량은요. 제가 지금 장사를 한 2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잘 팔면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정답이에요. 맞아요. 네. 잘 파는 게 이제 마케팅 잘하고 광고도 잘 만들고 노출도 네. 잘하고 뭐 네. 협찬도 잘하고 인스타도 잘하고 SNS에다가 뭐 블로그도 올리고 이런 걸 잘하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게 맞는데 우리가 잘 한다고 보는 그 사례들이 제가 봤을 때는 1%를 보는 거예요 지금. 잘 된 케이스만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근데 99%는 잘 안 돼요. 못 해요. 그리고 저도 대행사도 많이 맡겨보고 직접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마케팅도 해보고를 뭐 20몇 년간 했고 네. 또 제가 여러 기업을 다니고 또 특히 팀원 같은 데 있으면서 이제 수많은 셀러들을 봤잖아요. 예, 그분들이 그렇게 광고를 열심히 만들려고 그러고 정말 잘 팔려고 그러고 하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50점이에요 다. 50점. 예, 그 정도 퍼포먼스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은 다 실망하는 수준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마케팅. 그래서 제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 중에서 지금 마케팅 마음에 드세요? 하면 우리 너무 잘해요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다 못한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본인의 눈높이는 내가 봤던 그 히트친 그 캠페인밖에 안 보이거든. 네. 그런 상세 페이지와 그런 사진과 네. 그런 카피는 제가 봤을 때는 죄송스럽지만 진짜 천운이에요. 예. 본인이 진짜 거기에 뛰어난 상위 1%의 역량을 갖고 있거나 네. 아니면 기가 막힌 대행사를 만나는데 대행사분들이 자기 일이 아닌데 거기에 네. 혼을 실어서 상위 1%로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게 거기에 길을 다 뺏겨가지고 일을 못해요. 자기의 거기에 몰입이 돼야 되거든. 네. 근데 여러 일을 해야 되는 대행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번아웃이 돼요. 예, 그래서 50점만 주면은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 이하로 하면 안 되거든.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50점 가지고는 물건이 안 팔리거든, 지금. 네. 그러니까 마케팅만으로 잘 팔리면 물건을 마케팅만으로 잘 팔리면은 이 마케팅 퍼포먼스가 80, 90이 나와야지 잘 팔리는 거예요. 비슷한 물건을 가지고, 평범한 물건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네. 진짜 뭐 천운에 가까운 확률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마케팅에 대해서는 네. 열심히 하고 노력하되, 네. 큰 기대를 하면 안 돼.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물건을 잘 고르고 사는 거는 사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노력한 만큼 퍼포먼스가 나오거든. 근데 마케팅이 대박이 나려면 이거는 뭐가 변수가 많아. 카피도 잘 나와야 되고 사진도 이쁘게 나와야 되고 노출도 잘 돼야 되고 뭐 누가 또 이거를 또 좋아요를 해줘야 되고 내가 통제 못하는 변수에 너무 많이 이 마케팅의 성패가 좌우가 되는 섹터인 거예요, 마케팅은.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기대를 하고 물건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큰 오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비슷한 물건 보니까 얘는 이렇게 마케팅 해가지고 잘 되더라는 걸 보고 나도 그러면 비슷한 거 사와가지고 팔면 얘처럼 마케팅하면 되겠다. 네. 안 된다니까 그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나마 내가 한 만큼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게 물건을 잘 고르고 물건을 좋은 공장에서 잘 싸게 사오는 거예요. 남들이 안 갖고 있고 나만 파는 물건, 매력적인 물건을. 거기서 일단 가산점은 50점 먹고 들어가야지 장사가 되지. 상품은 30점인데 나머지 70을 마케팅으로 채우겠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상품에서 50점 이상을 먹어야지 마케팅이 30만 나와도 네. 중박은 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맞아요. 마케팅이 그렇게 팬시하게 안 나와요. 맞아요. 저희도 사실 광고 마케팅, 광고 대행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잘 되는 업체 보면은 마케팅은 사실 진짜 거들뿐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사장님이 아이디어를 줘야 돼요. 네, 사장님께서도 내부적으로 엄청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네, 이런 부분이 신경보다는 네. 약간 타고나야 돼요, 그거는. 오너가 마케팅 네. 감각이 이미 다 있어야 돼요. 마케팅 감각이요. 네, 그게 경험은 무관한 거예요. 마케팅적으로 이 네. DNA가 발달한 사람이라야 대행사를 썼을 때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예요. 대행사 직원분들은 그거를 못해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대행사 직원들은 성실한 분이에요. 성실한 분. 네. 사실 그것도 되게 어렵죠. 네, 대행사한테 꾸준히. 뭔가 크리에이티브를 기대한다는 거는 네. 예산을 뭐 한 20억 주면 나오겠죠.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진짜 대행사는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것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저희가 광고 노출을 잘 시켜주고 타겟을 잘 찾는 부분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잘 맞는데 맞아요. 그 상품을 정말 잘 살리고 이거를 마케팅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그 대표라고 할까요? 내부에서 나와야만 맞아요. 마케팅도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대행사는 것 엔지니어라고 좀 보는 거예요. 같아요. 컨텐츠 개발자는 네. 오너, 이 물건을 왜 골랐고 어떤 포인트로 팔 건지에 대한 맞아요, 그 자신감이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또 이제 카피라는 게 이제 애매한 영역인데 누가 쓸 거냐? 대행사가 못 써줘요. 사장님이 써야 돼요. 카피 부분도 네. 네. 뭐 돈을 많이 주면 써주겠죠.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아까 카피가 말씀하신 사실 대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캠페인이 연간 뭐 최소 20억이면 써주겠죠, 대행사가. 진짜 길 써야지 나오는 게 카피거든요. 사장님들이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그 카피는 네. 둘 중에 하나예요. 타고난 사람이 쓱 썼거나 아니면 한 10억 들여가지고 10억은 좀 뻥이고 한 억대를 들여가지고 나오는 카피거나. 근데 돈 안 들이고 그런 거를 찾기 원한다? 그런 일은 안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벌어지겠지만 그거에 의존해서 물건을 팔겠다. 마케팅에 의존해서 장사를 내가 오퍼레이팅 하겠다는 걸 빨리 버리는 게 성공에 좀 더 가까워지는 일이고 이거를 대체하는 게 뭐냐. 물건을 네. 잘 고르고 잘 사는 거는 노력한 만큼 되는 거예요. 네. 여기도 조건이 붙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많이 아는 물건에다 이게 가능한 거지. 이것도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뭐 조회가 없는 카테고리에서는 이것도 안 벌어져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뭐 아무 물건, 내가 좋아하는 물건 아니라도 된다. 뭐 마케팅 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성공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뷰징이죠. 고객을 어뷰징 하는 거죠. 근데 15년 전에는 됐어요. 아무도 온라인을 안 하니까.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끝났죠. 지금은 역량 차원에서 내가 남들보다 높은 딱 그만큼 돈을 바꿔가는 거예요. 내 역량을 돈으로. 네. 물건을 상품을 잘 고르고 시장 조사를 하고 물건을 잘 사고 그리고 잘 팔라. 마케팅 이 파는 부분에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잘 사는 것도 공부할 게 많아요. 왜냐면 같은 이런 머그라도 뭐 소싱처가 많잖아요. 나라도 많고. 그리고 일단 뭐 중국으로 들어가서도 이거 만드는 공장이 뭐 몇십만 개가 될 텐데 네. 그 중에서 어떤 공장을 하느냐. 그리고 또 그거를 이제 소싱이라고 하잖아요. 상품을 네, 물건을 사들이고 사는 고르는 거죠. 작업들을 제가 알기로는 뭐 알리바바 혹은